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글입니다. 네, 슈타이너 하면 보통 교육이나 예술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에 대해서도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 그 이상으로 본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언어예술로서의 말하기, 이게 과연 무엇인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슈타이너는 말하기를 정신적인 힘하고 연결된 일종의 예술로 봤어요. 언어예술이라고 불렀죠. 언어예술이요? 특히 오이리즘이라고 하는 움직인 예술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아, 오이리즘이. 네, 그러니까 말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있잖아요. 그 생명력 같은 걸 오이리즘이 동작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것과 연결시킨 거죠. 흥미롭네요. 근데 슈타이너는 이 예술적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주 어렵다고 했죠. 특히 그냥 유창하게 말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고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막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잊는다. 네, 주관성이나 개인적인 열정 이런 것보다는 말 자체에 담긴 힘, 그 단어의 본질적인 힘을 표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봤어요. 아, 개인적인 감정 표출이 아니라 말 자체의 힘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 시대에 그런 개인주의적 경향에서 좀 벗어나야 가능한 거라고 주장했죠. 네. 오이리트미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말하는 사람이 그 소리의 힘을 몸짓으로 전환시키는 일종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아, 매개체, 통로 같은 거군요. 네, 스피커가 아니라 말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말의 힘을 전달하려면 그럼 단어의 지적인 의미만으로는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의미를 넘어서 소리 자체에 집중해야 해요. 자료에서도 소리 자체의 질을 내면에서부터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던데요. 이걸 못 느끼면 그냥 소음이라고까지 하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소리 감각, 독일어로는 라우테민 핀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라우텐핀둥, 소리 감각? 네, 슈타이너는 각 소리마다 고유한 느낌, 어떤 영적인 특질까지 있다고 봤거든요. 영적인 특질이요. 예를 들면 우 소리에서는 뭔가 영혼의 두려움이나 경외감,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이 소리에서는 밝음, 기쁨, 자기 자신을 딱 세우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와, 그냥 모음 소리 하나에도 그런 게 있다고요? 네, 이걸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직접 내보면서 그 질감, 그 느낌을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체험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힘세다, 메시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쉴 하는 약화시키는 소리를 넣어서 허약하다, 슈메히티를 만들려는 예시처럼 소리 자체가 변하면 그 느낌도 확 달라진다고 본 거예요. 아, 소리 변화가 바로 느낌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군요.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인데 이런 깊이가 있을 줄은. 그럼 이런 감각은 대체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제안한 게 바로 말하기 체조입니다. 스프락트투넨이라고 하죠. 말하기 체조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이게 발음을 똑바로 교정한다, 이런 목표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언어 기관 자체를 아주 유연하고 민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몸 풀듯이요. 그래야 소리의 미묘한 질감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하, 언어 기관을 단련시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습들이 있나요? 예시 같은 거요? 네, 재미있는 예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랄렐리더 리플리셔 라페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네. 발음도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걸 우스꽝스러운 개구리를 상상하면서 러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혀나 입술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죠. 아, 특정 소리에 집중해서요? 네. 또 피피시 파이픈 페피셔 페드 이런 거는 프 소리에 집중해서 또 관련된 조음 기관을 훈련하는 식이고요. 어렵네요. 중요한 건 그 문장의 지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내는 행위 자체에 몰입해서 나중에는 생각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반복 숙달하는 겁니다. 의미보다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거군요. 네, 호흡 조절 연습 같은 것도 다 이런 체조의 일부였고요. Erfüllung geht durch Hoffnung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발음 연습이 아니라
언어 기관을 악기 다루듯이 조율해서 소리의 아주 미세한 느낌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내적인 감각도 키우고 또 신체적으로도 준비가 되면 실제 말하는 스타일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슈타이너가 이런 스타일도 구분했나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째는 서사적 스타일, 레치타숑이라고 하는데요. 네, 서사적 스타일. 이건 객관적으로 묘사하듯이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둬요. 그림 그리듯이요? 그렇죠. 둘째는 서정적 스타일, 데클러메이션인데요. 이건 감정을 좀 더 음악적으로 소리의 높낮이나 리듬을 살려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음악처럼요? 네, 마지막으로 극적 스타일은 이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잘 섞어서 쓰는 거고요. 종합적인 거군요. 네, 어떤 스타일을 쓰느냐에 따라서 호흡이나 음색, 또 어디서 쉴지 이런 방식이 다 달라진다고 봤어요. 결국 앞에서 말한 그 소리 감각하고 신체적인 유연성이 바탕이 되어야 이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슈타이너의 글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이 말하기라는 게 단순히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서서 내면의 감각을 일깨우고 소리의 힘 자체를 탐구하는 예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특히 언어 기관을 체조시킨다는 발상이나 소리 자체의 느낌을 이렇게 중시하는 접근 방식이 참 신선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의미 전달에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리의 질감이나 심을 직접 느끼고 표현하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 언어 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그냥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이라는 행위 속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거나 미처 몰랐던 더 깊은 차원의 울림이나 어떤 힘, 그런 표현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